TV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뉴스에서 지금 시시각각 생중계 중인 공중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시민들이 환호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 악수하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눈가가 달아올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환영해준 평양 시민들이겠지요. 를 향해서 90도에 가깝게 큰 절을 하면서 답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질세라 여사께서도 허리를 굽혀서 깊이 굽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북한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주의 인권이 많이 희생이 되어 온 체제지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일국의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북한 시민들, 이게 지금 북한에도 생중계되는 화면이거든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리더십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지도자와 시민의 관계가 수직 상하가 아니라 평등하다는 거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대북 삐라 수만 장, 수십만 장보다 더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는 3차죠.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한 컷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생방송 중인데 이거 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네요. 지금 또 자유한국당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이렇게 TV들 보고 있네요. 열심히 TV들 보고 있는데 가지는 않고 정작 남한의 정치 세력이 얼마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가, 그리고 비핵화를 간절히 원하는가를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뭐 들러리가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안 간 사람들 주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비당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가져와라. 안 그러면 해당 의미 없다. 가서 자기들이 직접 얘기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좀 도와주던가 하는 내용의 제 얘기만이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 협조도 안 하면서 바라는 건 정말 많네.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도둑놈 심보다 그럼 자유당은 비핵화를 위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여론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과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공중파는 사실 올림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중파 TV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 경기와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 뉴스 리포트 1분 30초짜리야 누가 더 보고 덜 보고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똑같은 생방송 화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KBS를 보느냐, MBC를 보느냐, SBS를 보느냐, JTBC를 보느냐는 똑같은 영상일 때는 그 채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채널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가지고 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먼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10년 전에 순안공항에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을 때 제가 생방송으로 계속 남한에다 대고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말이 생방송이지 그 시간만 생방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던 모습이 북한 사회에 미칠 파장과 마찬가지로 생방송은 절대 체제가 불안한 곳에서 생방송 못해요. 정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녹화는 이게 다 되잖아요. 컨트롤이. 과거에 이를테면 그 TV 토론 같은 경우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분에서 10분 정도 딜레이해서 생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죠. 그러니까 생방송인 것처럼 하는데 5분 지나서 전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5분 동안 끊거나 바꿀 수가 있도록 하는 유사 생방송인데 그만큼 생방송이라는 거는 상황이 통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단히 불안한 거죠. 더구나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서 무슨 누가 나와서 김정은 물러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제가 불안한 곳에서는 못해요. 완벽한 자유를 뜻합니다. 생방송이라는 걸.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진전이다. 남북 간에. 저는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한마디 올렸어요. 제가 보다가 방송인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TV 생방송은 그동안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시간을 흐르던 끊긴 한반도의 시계가 드디어 한 방향 한순간에 같이 흘러가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이 힘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초침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각 여러분들에게 공중파 뉴스 비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유은혜 후보자. 이분 참 잘 되셔야 되는 분인데 청와대가 정상회담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 자꾸 검증 못한 예상 못했던 사안들이 툭툭 불거져 나와요. 이번에는 불법 사무실에 월세 대납 의혹이다. 합동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지역 위원장 시절에 일산 동구 지역 위원장 시절에 시도의원 지역구의 그 시도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돈을 5명이 모아서 이 유은혜 후보자를 위해 당시 지역위원장을 위해서 렌트를 해줬다는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오늘 뉴스 보도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을 텐데 검증이 안 됐어요. 이런 사안이. 실제로 아마 이 서울신문이 조금 전에 특종이라고 해서 올린 뉴스인데 이것도 아마 뉴스에는 오늘 보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상당히 보기 나름으로는 검증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안인데요. 유은혜 후보자의 남편이 장한식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원을 번다고 언론에 인터뷰한 사안이 있는데 일산 지역에서 4,0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지금 6년까지 매년 매출이 2천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언론과 인터뷰에 보면 연 매출 6억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농작물 재배에 성공해서 고춧가루로만 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인터뷰를 한 사안도 있는데 매출을 2천만 원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 측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재산 신고 때 장한식 씨에게 물었더니 2천만 원으로 그냥 적어라. 그래서 소득 관련 서류에 근거해서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냥 2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크게 공격을 받을 사안인데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뽑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급적이면 이분 얘기를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냐면 김보선 씨 사건인데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언론이 과대하게 보도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강용석 씨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제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하필 오늘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한창 벌어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어요. 또 기자들 몰려갔습니다. 이거는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다른 쪽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시점과 관련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건 고소하고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개인의 이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강용석 씨가 대리인으로서 모든 이런 시점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데 지금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네요. 경찰 조사를 3번이나 개인 사정으로 미루더니 하필 남북 정상회담 하는 날 강용석이랑 고소하러 간다.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강용석 씨 참고로 유튜브 뉴스를 시작했어요. 누구랑 시작했냐? 박상후, 세월호 오보했던 인물이죠. MBC에서. 마찬가지로 MBC에서 태극기 집회를 두둔했던 김세희 씨. 이렇게 해서 같이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나 해봤더니 대기업 총수들을 특사단에 끼워 넣는 것은 김정은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 김정은을 위해서 총수들 데리고 갔다. 이런 식의 남북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자와 함께 하필이면 남북 정상회담 하는 날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다라고 하는 시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공중파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KBS 하나 더 볼까요? 노조 방해 에버랜드 압수수색 S그룹 문건 재수사. 에버랜드와 관련해서 사실 노조가 일찌감치 생겼죠. 에버랜드에. 근데 그동안 2013년 이전부터 상당히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KBS는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10꼭지로 보도를 했어요. 자, 이어서 SBS입니다. SBS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11꼭지 톱블록으로 11꼭지면은 리포트 하나가 1분 30초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꽤 긴 시간을 할애한 거죠. 특히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재계 총수들 대거 방북. 제가 어제 이 시각에 주요 전국을 커버하는 주요 일관지 9개를 분석해 봤더니 아직 재판 중인 불구속 상태지만 상당히 중한 혐의로 1, 2심 유죄를 받았잖아요. 1, 2심 무죄 받은 피고인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삼성 엑스파일 보도 이후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대법원까지 수사받을 때 재판받을 때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출입국에 그 제한이 걸립니다. 형사 그 재판을 받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기 문란 사범이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 근데 이재용 방북에 대해서 9개 전국 일간지 중에 불과 1개만 비판을 했다. 한겨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는데 공중파에서는 4개 중에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JTBC 포함해서. 근데 오늘 비로소 이제 한 꼭지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떤 취지로 나오냐면 재계 총수들 방북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이런 한반도의 신경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SOC와 남북 경협의 밑도를 깔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기사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단독이 있는데 이것도 유은혜 후보자 거예요. 이분이 되셔야 되는 분인데 자꾸 이렇게 검증이 부족한 사안에서 나온 이를테면 고액 후원자, 개인이 1년에 가장 많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금액 한도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후원했던 후원자가 1년 반 뒤에 시의원으로 공천돼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 또는 지역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면 시의원에 대해서 공천 권한과 관련해서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MBC입니다. MBC가 어제 뉴스를 좀 흥미롭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회담 관련 꼭지를 무려 18꼭지를 했습니다. 아까 KBS에 10꼭지 했다고 그랬는데 거의 KBS에 배를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좀 김 빠지는 뉴스, 그러니까 단단한 뉴스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김효정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어느 식당 갈까, 서민 식당 갈까 안 갈까 이런 그냥 뭐 질문성 리포트들은 사실은 대소프트하기 때문에 보면서도 좀 김이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청률 3.8%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생방송 남북 정상회담 관련 생방송에서 먼저 시청자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일반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요. 바로 간다라는 코너예요. 500만 원 성형을
55만 원에 한다는데 공짜 수술의 비밀을 알아봤다. 그랬더니 다른 시술을 한 것처럼 일종의 보험 사기성 시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방송은 힘이 생깁니다. 방송이 사실 언론 대우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언론으로서 역할이 이제 확대된 게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에 경선할 때 TV 토론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케네디 대통령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분이 언변도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유권자들이 TV 앞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판 대선 과정에서 결정하는 변수화로 텔레비전이 된 건데 실제 한국에서는 80년도에 이제 칼라 TV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텔레비전이 안방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오지요. 그 무렵에 사실 그 이전에는 ENG라고 하는 요즘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 안 썼거든요. 그 전에는 실제로 돌아가는 영사기로 찍었어요. 제가 2000년대 초죠. 한 17, 8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 말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네. 평양에 그때 풀 기자단으로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북한은 ENG보다 영사기로 찍는 데가 많았어요. 우리도 80년대 초반까지 그랬죠. 그러다가 ENG라고 하는 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필름이 아니라 그냥 베타 테이프라고 하는 필름으로 들고 다니는 이제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탐사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MBC 카메라 출동입니다. 그땐 되게 한심한 보도 많이 했어요. 이곳은 이대 앞에 카페입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학생들이 속속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 왔습니다. 핸드백에서 담배가 나옵니다. 성냥에 불을 붙여 335 모여 담배를 핍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이런 거 해서 진짜로 여자들이 이대생들이 모여서 담배 핀다고 막 그런 걸 고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옛날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동력을 이제 시청자들이 본 거죠. 그 전에는 막 되게 큰 장비들이 있다가 그냥 어깨에 탁 올라가는 이런 견착식 ENG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부터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되고 대우를 받게 되죠. 기자로서. 그래서 이제 2580 PD수첩이 MBC에 생기고 SBS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뉴스 추적 이런 거. KBS도 마찬가지로 추정 60분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MBC인데 MBC가 카메라 출동도 없어지고 2580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바로 간다라고 하는 코너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카메라 출동, 저도 카메라 출동에 2번이나 있었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MBC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작지만 사회 고발 프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특종을 계속 내줘야 뉴스가 힘이 생깁니다. 그거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MBC에서 은산 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법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런 기사인데 여러분들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인 게 그 임대차 관련해서 5년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그 기한을 늘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 점포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이런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지난 8월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안 됐잖아요. 패키지로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법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요거를 재벌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넣을 것이냐 시행령에 넣을 것이냐. 시행령은 고치기 쉽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당 일부에서는 시행령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그냥 시행령으로 해서 빨리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이게 서민의 이해와 재벌의 이해를 놓고 패키지를 딜을 하는 그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일까지 뭐 이걸 통과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리틀 뉴스 데스크. 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텔을 패러디해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김경호가 같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마리텔의 장점은 뭐냐면 생방송이고, 그리고 생방송이기 때문에 바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를 걸러주지 않고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인데, 이거를 뉴스데스크 안에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더 소프트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나마 어제는 꼭 필요한 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체 행동에 나선 법학 교수들, 사법 파동이 한창인데 민변까지, 변호사들까지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전국 판사회의, 대법원 규정에 따라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규칙에 근거해서 전국 판사 대표자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왜 법학 교수들은 안 나서냐? 이런 사회적인 질타가 있었죠. 그런데 로스쿨 교수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137명. 전국의 로스쿨과 법학대학 교수 137명이 성명을 냈대요. 뒤늦게 모이셨죠, 이분들. 그런데 의견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 법조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첫 번째,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라. 국정조사해라. 두 번째, 특별재판부 설치를 해서 관련법을 제정해라.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그 법원행정처장이 쓰던 대포폰, 원래 폰은 압수수색 허가했는데 대포폰은 압수수색 허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일제히 관련된 법관들이 단체로 거의 20명에 달하는 관련 법관들이 다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영장 치면은 일반인들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10%밖에 안 돼요. 90% 정도는 영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원 사법 적폐와 관련된 유독 영장은 90% 가까이가 지금 기각되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앞으로 그러면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각률도 이렇게 높은데 판결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상식에 입각해서 전국의 로스쿨 교수와 법학대학 교수 137명이 국정조사해라. 얘들 못 믿으니까 새로운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라. 탄핵해라. 국회가 탄핵해라. 왜 놔둡니까? 일단 탄핵하고 나서 재판받게 해야죠. 그죠?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재판 거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자기들 판사들 해외 연수 보내달라고, 또는 우리 상고 법원 만들어달라고 로비하기 위해서 거래됐던 재판의 피해 당사자들, 1,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이상한 이유로 파기환송됐던 재판 피해자들에 대해서 권리 회복을 위한 법을 만들어라. 정말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보도가 이루어져서 다행인데, 여하튼 말이 평상시에는 약간 연성화된 오히려 경향의 뉴스를 전달했는데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행동에 나선 법학 교수들. 다른 데서 보도를 안 했거든요. JTBC 어제 꼴등이었어요. 제가 무슨 JTBC에 억한 감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3.5%, 0.3%포인트 MBC에 뒤처졌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다 하는 뉴스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데려가고 지금 재계 총수 그룹으로 데려가는데 왜 그러느냐. 아까 강용석 변호사는 김정은한테 상납하러 데려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JTBC는 좀 취재를 했네요. 경제개발로 비핵화 결심을 이끌까? 북미 협상의 새 해법으로 주목된다. 자기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당장 지금 이분들이 가서 투자를 못 하잖아요. 제재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경제 관료와 최고 지도자에게 우리가 이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개발이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을 좀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비핵화를 위한 레버리지, 지렛대로 데려간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설명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또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JTBC에서. 그러니까 경제 카드로 지금 핵 문제가 북미 간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뚫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측에 이런 재계 대표들을 데려가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남한에서 성공했던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취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기업 논쟁 부담 속에서도 4대 기업 데려가는 이유가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 길게 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에 대해서 데려가는데 JTBC 손석희 선배가 별 얘기 못 하더라고요. 비판을 안 했어요. 찔리죠. 그런가 하면 JTBC의 총수가 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이거든요. 근데 홍석현 회장이 지금 자문단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셨죠. 그런데 홍석현 회장은 과거에 그야말로 제가 금권 구태타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범죄 혐의와 연루됐던 분인데, 물론 사법 처리는 안 받았지만 그분이 가셨는데 여하튼 그런저런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논쟁 부담은 있지만 4대 기업 방북하는 이유는 이렇게 핵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라고 필요 이상으로 대단히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도둑이 저벌저린다. 뭐 JTBC가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 그런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안성병원 어제 SBS가 단독으로 뭐 특정은 아닙니다만 공중파에서 유일하게 리포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경기 도립병원 산하의 6개 의료원에서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데 하루 늦게 JTBC는 보도를 했어요. 이번을 계기로 전면 도입 계기가 될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환자들이 반기고 있다. 수술실에 CCTV 있으면 좋지, 믿음이 생기지, 수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 이런 얘기. 의료사고가 났을 때도 환자 측이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내 6개 모든 의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 안성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도내 6개 모든 의료원 병원 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측이죠. 병원 측과 노사 양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누가? 경기도지사가 받아낸 거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얘기는 이번에도 역시 없습니다. TV뉴스 비평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TV뉴스에서 안 나오는 것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은행법 처리 합의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법안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금하도록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 내의 일부 의원들은 반발을 마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삼성그룹에서 들어올까봐 견제하기 위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도 다행히 JTBC에서 보도했어요. 이런 자잘한 내용 보도합니다. 말씀드렸죠? 이재용이나 그 넘어서 특히 홍석현에서 이건희 이 라인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러니까 TV뉴스 비평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모니터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까요?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기사, 아까 타사에서는 리포트로 다뤘잖아요. 있어요? JTBC에서 봤더니 한 줄입니다. 단신으로 처리했어요. 노조 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애를 쓰셨다. 우리 손석희 선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JTBC를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기사들 많이 눈에 띄고요. 기자들 리포트 능력, 취재 능력 적은 수예요. 그런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JTBC는 결정적으로 삼성의 지배하에 있고 뭐 중앙일보랑 삼성이랑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 내밀한 속을 보지 않았습니까? 삼성 엑스파일 취재 과정에서 한 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삼성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국민의 이해와 반하는 기사가 나올 수 있다. 필요한 기사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JTBC를 잘 활용하되 공중파는 우리 거거든요. 시청료 KBS 돈 주고 있고 공중파들도 앞으로 뭐 시청료를 주게 된다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한한 자원이에요. 공중파라고 하는 전파는.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파를 잘 마음은 안 들지만 잘 고치고 다듬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뛰도록 그렇게 잘 비판하고 감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V뉴스 비평이었습니다.